더 좋아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5천이라고 보면요. 네. 한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 나머지 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잘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2배, 3배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5천 중에 2,500이 그런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잘하면 2,500이 추가되는 거니까 네. 그럼 7,500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2026년 주식시장 전망과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이거 뭐 저는 여기 와서 기분이 좋은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긴 하잖아요. 지금.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거는 기분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저를 상대적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장이 좋으면서 내가 좀 돈은 벌지만 기분이 안 좋을 거냐, 네. 아니면 장이 빠져가지고 나도 돈을 잃지만 네. 그래도 다 같이 잃은 거니까 괜찮아로 이 정신 승리를 할 거냐,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막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해 놨다면 네.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이 기관 투자자는 또 그렇게는 하기 어렵거든요. 하긴 또 그것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뭐 누가 봐도 되게 쉬운 장이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았지. 네네. 그때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뭐 5천, 뭐 200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5천은 돌파했고 네. 이제 6천이냐 7천이 아니면 만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뭐 네. 코스닥도 뭐 3천 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건 맞는데 네. 더 좋아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뭐 얼마 뭐 6천, 7천, 1만 뭐 코스닥 3천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긴 좀 어렵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저한테 만나자고 청하시는 분들의 그 색깔이 좀 변했어요. 네. 옛날에는 주식을 많이 해봤는데 나 이제 맡길래, 또는 나는 금융자산이 많으니까 그중에 주식을 할래가 대부분이셨다면, 최근에 만나는 분들은 나 부동산 하고 있는데 또는 부동산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모로 못하겠어, 네. 좀 팔아야 되겠어, 또는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좀 주식을 하겠어, 이런 분들이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네. 되게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부자예요. 그냥 그렇죠. 예, 네. 그냥 어느 정도 중간 고소득자인데 주식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최소 뭐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네.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거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해봐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그 뭐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네. 뭐 이제 세금을 늘리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네. 더더욱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네. 그 말은 결국엔 지금까지는 주식 하던 사람들끼리 돈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외부 수요가 더 들어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앞마당이다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는 우리나라는 뭐 요거 샀다가 뭐 반도체 샀다가 조선 샀다가 돈이 여기서 노는 건데,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올라가고, 또 네. 반대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간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데 이게 주식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좀 게임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아주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주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최일선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이제 어찌 보면 시총 제일 큰 것들이 이렇게 사실 폭주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오는 그런 심리도 크겠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제일 쉬운 선택이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주식을 안 했다 보니까 초보자면 삼성전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웃긴 거예요. 원래 5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국룰. 주식만 하던 사람이니까 네. 삼성전자를 산다? 뭐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뭐 AI가 어떻게 될지 공부할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5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난 주식을 해야겠어. 그러면 일단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500만 원인데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 그래서 부동산으로 빌딩으로 뭐 아파트로 이 정도 벌었어. 네. 이 부자야. 네. 부자인데 의외로 주식은 초보인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삼성전자. 근데 그게 500만 원이라 막 5억, 50억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그래도 좀 주름 좀 잡고 한 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갑자기 이거 뭐 아파트도 한 채 없는 놈들이 갑자기 하이닉스로 몇 배 벌었다고 하니까 네. 그분들도 포모를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은 완전 폭주하고 있고 네. 뭐 금도 뭐 많이 올라가 있는 맞아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코인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코인도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한 건 아니니까 그냥 조정 정도?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그 지금은 약간 포모의 시대 같기도 한데 네, 네. 이게 지금 단기 고점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아니다. 이거 지금 실적 이 기반의 뭐 이런 상승이다.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코로나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포모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빵 이런 이제 언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표 주식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제일 큰 놈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모를 느꼈는데 제가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친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잘 벌까? 여러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네. 뭐 돈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안에서 뭐 유튜브 많이 봐야 되고 모바일 게임 많이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골프를 많이 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골프 칠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조금 안 나오는데 뭔가 내가 뭐 오마카세 갈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평소로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승의 대부분은요. 네. 한 일부 원자력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실적 기반이에요. 반도체, D램 판매가 엄청나죠. 네. 그다음에 조선, 수주 그리고 옛날에 수주해 놓은 것들에 대한 이익률 개선, 방산 사실은 우리 내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에만 판매하던 것을 외국에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이미 개발해 놓은 무기를 그냥 갖다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개발비는 다 상각된 후고 판매하면 할수록 돈을 그냥 임을 남기는. 네. 그러니까 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뭐 꼭지다,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코로나 때와는 다른 거다. 그래서 반드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라고 했던 게 코로나의 시대라면 지금은 AI가 더 가면 반도체 더 갈 수 있지. 외국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방산 계속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대강 얘기하면 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5천을 뚫은 마당에 네. 여기서 그래도 이제 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지수가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그런 게 있어야지 좀 이렇게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네, 뭐 네. 개인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급까지는 그래도 갈 만한 지금 기세다. 지금 최소. 이렇게 보면 돼요. 코스피가 5천이라고 보면요. 네. 한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그렇지 않은 반도체가 D램이 아닌 나머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나머지 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잘한다. 갑자기 잘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2배, 3배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코스피 5천 중에 2,500이 그런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잘하면 2,500이 추가되는 거니까 네. 그럼 7,500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배가 아니라 3배 잘했다. 그러면 2,500이 5,000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10,000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된 건 야 AI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냥 적당히 그거의 절반 정도만 하면 어때? 그러면 1,00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6,000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이야 아니야? 요게 먼저 중요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 버리면 나머지가 많이 올라와도 소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 나머지 놈들이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 세계 경제 상황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미국도 저점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는 유지 또는 우상향일 것 같다라고 하면 한 6천까지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상법 개정된 것들 추가로도 할 것들이 이제 시장 자체의 체급을 올린다. 이게 아직 다 반영 안 된 거기도 맞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냈던 이제 머니트렌드 네. 2026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남북 경협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요 부분도 남아 있다. 그래서 아직 그 뭐 상법 개정안 뭐 스튜어드십 코드, 뭐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작한 지가 우리 기억해 보면 6개월 전. 네. 이에요. 그게 너무 세게 정책 드라이브를 거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되게 빨리 반영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그 부분은 되게 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기업들 중에 대주주 배만 채우고 이런 회사들도 아직 되게 많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이 큰 기업들은 이미 지배구조가 괜찮고 주주를 잘 대우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나중에 받으니까 코스닥 기업들 중에 좀 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2배 정도 오른 건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2배밖에 안 올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워낙에 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을 봐도 유독 너무 싸잖아요.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게 올해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차치하고. 해소되는 중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들은 이제 일본 사례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 재팬 디스카운트의 해소. 그들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 주주를 막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별로 안 하고 돈을 번 거를 다 쟁여놓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네. 근데 은행에 일본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M&A도 하고 R&D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좀 생동감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있을 때 네. 이쪽에서 너네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 안 그러면은 디스어드밴티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 주식이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아직 생생한가 봐요. 근데 그들 볼 때 동아시아, 한국, 일본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비슷한 기업들인 것 같아. 뭐 IT 잘하고 근면하고. 근데 이 회사들, 이 나라들이 이렇게 바뀐 걸 보면 괜찮아. 그래서 따라갈 만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대만보다도 싸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는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면 대만은 절반 넘는 게 TSMC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챗GPT,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 한국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저평가 받는 것은 지금 많이 해소되는 중입니다. 근데도 개선될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았고 네. 다만 여러분들이 일본이 뭐 PBR이 어떻게 되고 뭐 유럽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우리가 뭐 통일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디램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의 요새 논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은 되게 비싼데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길 먼 거 아니야? 그것도 사실이에요. 팩트긴 한데 어쨌든 내가 미국 사람 투자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마이크론은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전쟁 위험은 없잖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런 거 남아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지만 그게 당장 뭐 1, 2년 이내에 뭐 일본만큼 유럽만큼 우리나라가 개선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PER 뭐 네. 이쪽 PBR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플이 둘 다 좀 좋은 분위기인 거잖아요. 둘 다 지금 좋은 나쁠 건 거죠. 없죠. 다 좋아진 거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나빠질 만한 게 뭐가 있나요? 나빠질 알 수 만한 없는 전쟁 같은 건가요? 전쟁은 트럼프 뭐 큰일 이슈인가요? 나는 거고. 트럼프는 저는 이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요새 타코라고 네. 해가지고 트럼프 요놈 뭐 한마디 딱 던져놓고 아닌가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한국 자동차 요거 관세에 물리겠어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날에 아니야 잘 협의해볼게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린란드에서도 네. 너네 공격할 거야라고 했다가 공격은 안 할게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그냥 3년 동안 저렇게 노이즈만 발생시키고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 이슈는 결국에 AI 버블 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고요. 이게 버블이 꺼지거나 뭔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네.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부자분들이 네. 주식을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럼 뭘 선택하냐면 보통 ETF를 선택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 ETF 사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오르면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혹시 그게 안 가더라도 나머지 주식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주식 초보자가 들어온 마당에 만약에 내가 절반 ETF를 사놨는데 내 자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반, 기타 주식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 그럼 내 ETF 잔고가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럼 무섭잖아요. 네. 그럼 ETF 펀드에서 빼버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주식도 동시에 매도가 압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면 또는 그게 AI 버블이 뭔가 터지는 모습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다들 국장에 관심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네. 미장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장. 뭐 이번에 금리도 동결했는데. 네. 네. 미장 쪽은 저는 국장보다는 2026년에 나올 수 있다. 미장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국장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 그 내가 국장을 한꺼번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자동으로 사지는 그렇죠. 이 ETF가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3배 정도씩 올랐고 지수가 거의 2배 올랐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미국장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달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근데 국내나 해외나 저는 2026년은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잃을 건 없다. 주식시장 괜찮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냥 상황이 나쁜 건 거의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단기 급등이 좀 걱정이다. 네, 그 한국은 정도군요. 그게 걱정이고 네. 미국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챗GPT가 네. 오픈 AI가 만약에 부도난다. 그러면 화산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만 아작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뭐 박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 버블 폭락의 뭐 시초. 또는 키워드를 하나 잡자면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챗GPT에도 돈 내고 제미나이에도 돈 내고 뭐 클로드도 돈 내고 이렇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이거 뭐 제미나이 하나로도 충분한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출을 줄일 거냐 또는 기업에서 그런 AI나 뭐 프로그램 소싱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예전에는 AI 서비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다 이용해봐 돈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버짓을 정해가지고 야, 한 달에 뭐 10만 원 인당 10만 원 미만으로 써라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현금 좀 갖고 있다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AI가 아닌 또는 반도체가 아닌 쪽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는 전략을 쓰셔야 되고 나는 이거 뭐 아예 바뀔 것 같아 언제까지 사람이 이런 거 하겠어 모두 다 로봇 AI 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크게 두려워할 거 없죠. 지금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악재를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가 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만 악재.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악재지. 네. 딱히 악재가 안 보인다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원래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저는 조금 먹어도 돼. 네. 잃지 말아야 돼. 이거를 원래 모토로 삼아요. 근데 네. 제가 이 정도면 주식시장이 정말
과열돼 있는 건 사실이다. 약간 관계가 좀 있다. 네네 그런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 사면 약간 혼나는 분위기예요. 네. 진짜 안 사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네. 이 정도의 분위기가 이제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좀 고점이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좀 그런 장벽이 네. 있다. 그거 말고는 상황은 좋다. 네.